안녕하십니까. 학종의 신입니다. 자, 요즘에요. 국영수 열심히들 다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시험 봐야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영수를 잘하면 진짜 대학 가는 거 맞을까요? 맞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어머님 세대는 국영수를 잘하면 대학을 갔죠. 근데 지금은 뭐가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들리는 게 많아요. 들리는 게. 뭐 독서가 어쩌고 수행평가가 어쩌고 무슨 학생부가 어쩌고. 그래서 대학 가는 점수를 한번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대학 가는 점수는 누가 매길까요? 입학사정관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영수 점수가 아니고 입학사정관이 산정한 점수가 높으면 입학을 하는 거고 낮으면 떨어지죠. 그래서 전교 50등하고 전교 90등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갔는데 50등이 떨어지고 90등이 붙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자, 어떻게 입학사정관 점수가 구성되나 먼저 보겠습니다. 대학은요,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딱 두 개예요.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우리는 수시에서 6번, 정시에서 3번의 기회를 줍니다. 경쟁 상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학생이라고 쳐요. 재학생들은 누구랑 경쟁을 할까요? 정시에서. 재수생이랑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고등학교 1, 2등급이 재수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책도 보기 싫은 7, 8등급이 재수할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는요. 정시에서는 경기고 1, 2등급, 평촌고 1, 2등급, 부산고 1, 2등급 여기에 학생들과 정시에서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재학생들한테는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재수생만큼 많은 친구들이 중앙대 붙었던 아이가 반수하고 서강대 붙었던 아이가 반수하고 건국대 붙었던 아이가 중앙대 가려고 반수하고 서울대 붙었던 아이가 의치항 가려고 반수하고 이런 재수생과 반수생의 합이 전체의 3등급 안에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우리가 누구랑 경쟁을 하냐 하면은 재수생과 반수생,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들이죠. 재수생은 여기밖에 못 들어가는구나. 수시는요, 이런 쪽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재수생이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죠. 수시는 재학생들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수시에 집중적으로 집중을 하고 재학생들은 정시는 수시가 잘 안 됐을 때 정시까지 총 9번의 기회를 모두 활용하는 게 우리가 재학생들이 대학 가는 아주 꿀팁입니다. 중학생들은요, 수시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수시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수시는요, 지필, 수행, 학생부 이렇게 딱 3가지 봅니다. 뭘 중심으로요? 진로를 중심으로. 국문과 교수님은 수시에서 4년간 공부를 한 다음에 국어 국문학의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뽑으려고 하죠.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4년 후에 자동차학과에서 전문가가 될 끼가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끼라고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꿈과 끼 학교 가면 다 붙어 있어요. 지필, 수행, 학생부, 진로. 우리 수시에서는 4과목 시험 봅니다. 자, 이 4과목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필입니다. 지필은 수시나 정시나 거의 똑같죠. 예전에는요, 정보의 양과 정확성과 성실성, 다시 말하면 많이 외우고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거에 의해서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로 어떻게 갔냐고요? 정시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국영수 중시하는 것들은 정시 중심의 공부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정보의 양과 정확성과 성실성만 가지고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입시 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지필을 이해와 분석과 추론할 수 있는 문제들로 내주세요. 우리는 수능형 내신이라고 부르고 내신 시험에 이해했느냐, 분석했느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 이러한 시험 문제를 냅니다. 따라서 지필고사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중학교 때부터 이해, 분석, 추론 많은 걸 알고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응용 문제, 활용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지필이죠. 지필이 50%라고 한다 그러면 내신에서 수행은요? 이거 한 50% 정도 되겠죠. 수행은 뭘까요?
이해와 분석과 추론 이거를 평가해 주세요. 지필고사로 이렇게 평가원에서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해, 분석, 추론에 맞는 문제들을 냈습니다. 어떻게요? 이해 중심, 개념 중심, 그리고 사고 중심의 시험 문제, 서술형 문제, 융합형, 복합형 문제, 아예 외부 지문 문제를 잔뜩 갖다 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학생들이 이해를 잘하고 분석하고 추론했는지 평가가 좀 어려워졌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국어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딴 건 모르겠고요. 정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이 아이가 개념을 알고 있는지는 지필고사로 물어보고요. 외부 지문까지 갖다 놓고. 근데 70년대 소설이 지금 2000년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률 통계를 공부한 다음에 대선 모의 대선을 가지고서 어떤 추론이 가능한지 이런 건 난 평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요? 나는 수행평가로 아이들을 평가하겠습니다. 수행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왜 내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향은 어떤지,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런 평가 기준에 의해서 수행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필과 수행을 더해서 내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학생부는 뭔가요? 학생부는 왜 하라고 그럴까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이가 진짜로 똑똑한지 알기가 힘들어요. 어디서요? 모집 단위에서 국문과, 자동차학과, 물리학과 이런 모집 단위, 행정학과에서 우리 과에 맞는 아이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접 활동을 통해서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고 그리고 대학 가서 잘할 수 있을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너는 뭘 얻어왔니? 책에서는 뭘 얻었고 봉사활동에서 뭘 얻었고 진로활동에서는 뭘 얻었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통해서 각 학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너를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곳이 바로 학생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를 통해서 교수들은 뭘 볼까요? 이 아이가 우리 과에 잘 맞는구나. 전공 적합성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자, 교수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요? 요거를 50%. 그러네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교과와 비교과.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교과 50%. 그 다음에 다시 50%는 비교과. 옛날 용어라고요? 예, 맞습니다. 비교과.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내신 점수를 한 반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우리 과에 적합하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깊이 알고 그리고 재밌어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알고 들어온 친구인가 하는 것들을 교과 50%, 비교과 50%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학 사정관 점수를 높이려면은 요거 지필만 공부해 갖고는 힘들어요. 결국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지필만 공부해 가지고는 이 힘든 정시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 학생들한테 유일한 특권은 수시죠.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지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 어머니들이 많이 준비를 해주죠. 지필 프로그램들. 학원은, 학교는 어떻게. 자, 이 지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목표를 잡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 이거는 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대로 하느냐? 그거는 명확하진 않죠. 진짜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공부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의 중심으로요? 내신이니까 선생님, 수업 중심의 공부 계획을 잡는 게 지필고사 내신을 잡는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수행은요. 당연히 수행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수행 프로그램. 수행이 50%가 들어간다는데 수행 점수가 낮으면 야, 너 좀 열심히 좀 하지 왜 이렇게 수행에서 점수가 깎였니? 야, 수행에 7점이 깎였어. 92점에서 7점 깎여서 85점 되면 난리가 나죠. 수학에서. 수행이 중요해졌습니다. 수행을 어떻게 할 건가? 수행 달력, 수행 노트.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수행에 대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요거를 마련해 줘야겠죠. 또 하나는요. 학생부입니다. 학생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뭐에 관심이 많은지 당연히 진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워졌네요. 왜? 과목이 많아져서 그래요. 과목이
입학사정관이 보는 과목은 국영수 사과도 보지만 진로 하나, 지필 둘, 수행 셋, 학생부 네 과목을 보고요. 거기에 하나 더. 그래도 부족하면 직접 만나서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정말 똑똑한지. 다섯. 그래서 우리는 수시에서 입학사정관의 과목은, 우리의 과목은 과거 수능 중심의 공부를 했던 어머님들은 국영수 사과 5과목이었으면 지금은요. 수시에서는 진로, 지필, 수행, 학생부, 면접 이렇게 5가지를 보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다,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러시면은 첫 번째는 진로 프로그램, 진로 탐색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매주 1시간 정도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필고사를 선생님 중심의 공부법으로 수업에 어떻게 집중하느냐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수행,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고 어떻게 만들어 오라고 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했는지, 학우는 있는지 요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내 진로와 관련해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 세특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에는 뭘 하고 진로활동 시간에는 뭘 하는지, 이러한 5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면접 프로그램은 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입학사정관 점수는 지필, 수행, 학생부, 그리고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해집니다. 자, 기존에 지필만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지필만 준비시키는 어머님들이 몇 프로가 될까요? 80% 됩니다. 이 4가지를 함께 준비하신 어머니들, 입시에 아주 능하신 분들, 입시를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20%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90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가 70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70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가 90으로 표기되기도 하는 이런 시대에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적어도 우리가 국영수에만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입학사정관이 보는 진로, 지필, 수행, 학생부 이렇게 4과목에 대해서 더 집중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앞으로 찬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